안녕하세요. 달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채화 기초 강좌에 이어서 영상만 보시면서 따라 해보실 수 있게 쉽게 따라하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빨리 감기 없이 리얼타임으로 찍었으니까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 테스트 해볼 여분 종이와 파브리아노 뉴 아티스티코 중목 종이를 준비합니다. 저는 이렇게 패드로 구입해서 한 장씩 떼서 쓰거나 아니면 커다란 종이를 구입해서 용도에 맞게 잘라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 도자기 팔레트 준비되어 있고요. 붓은 제 붓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키 천연모 사용할 거고요. 붓 사이즈는 지금 2호, 4호, 6호 이렇게인데 오늘은 거의 6호를 메인으로 쓰고 2호는 마지막에 마무리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물감은 제키의 고체 물감 사용할 건데요. 저는 원래 24색 있던 거 기본 팔레트에다가 제가 더 많이 쓸 것 같은 추가 색을 더 구성해 넣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선 그리기 전에 오늘 필요한 색상 테스트를 먼저 할 건데요. 우선은 그 뚜껑으로 아까 예시 사진에서는 흰색이었는데 저는 약간 검정색 느낌으로 채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검정 뚜껑으로 사용할 색깔이랑 그리고 그 컵홀더, 종이 컵홀더 그 재생 용지 느낌이 나게 지금 색상을 약간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 건 너무 노란색이 들어서 갈색을 조금 섞었고요. 요 마지막 색깔로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흰색 종이컵이니까 회색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검정색에 물을 타면은 그냥 회색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주로 보라색에 청록색을 섞어서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회색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제 기초 영상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라데이션 미니 연습 먼저 해보고 갈게요. 이렇게 컵 모양 예시로 조그맣게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1차로 마른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하기 기법 먼저 할게요. 우선 진한 색 먼저 쫙 그려놓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만 묻어있는 깨끗한 붓을 준비해서 옆을 이렇게 문질러서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싹싹 문질러 주시고요. 경계가 안 보일 때까지 풀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원기둥 연습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오른쪽이 좀 더 어둡게 명암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면적 넓게 칠해주고 다시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입체감이 좀 살아났죠. 그리고 그 옆에는 물을 먼저 칠해 놓고 그 위에 색깔을 올리는 웻온 웻 기법이에요. 맑은 물을 먼저 쫙 적셔 주시고요. 종이가 충분히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회색을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물이 이제 지금 다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레데이션이 쭉쭉쭉 될 건데 지금 약간 적은 면적이어서 그런지 잘 안 돼서 제가 또 깨끗한 붓으로 한번 문질문질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라데이션 할 때는 항상 물감이 묻혀져 있는 붓 한 자루랑 그 다음에 깨끗한 물만 묻혀져 있는 깨끗한 붓 한 자루 이렇게 세트로 갖고 계셔야 돼요. 저 여기 중간에 좀 경계가 있어서 지워주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색깔이 묻어있는 붓을 문지르는 바람에 참사가 일어날 뻔했으나 이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깨끗한 붓으로 다시 전체로 한번 싹 문질러 주신 다음에 아까 웻온 웻 기법처럼 다시 한번 어두운 색을 발라주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좀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번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참겠다 또는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저처럼 깨끗하게 빤 붓으로 다시 한번 싹 문질러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연습은 이렇게까지 했고 자, 요 느낌을 가지고 이제 스케치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는 우선 그 스타벅스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스타벅스 컵으로 골랐는데 아무 컵을 준비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진을. 네. 그 사진 하나 먼저 선정하시고 제가 그 초보분들께 우선적으로 권해드리는 그 참고용 사진이 있는데요. 우선은 tus이나 입체가 있는 사진보다는 평면적인 사진이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단순할수록 좋고요, 면이. 처음부터 어려운 걸 고르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걸 고르시면 그리다가 지쳐서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운 걸 선택하지 않고 내 수준에 맞는 그림, 내 수준에 맞는 그 예시 사진을 고르기.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독학을 하실 때도 그렇고 보기에 좀 이거 예쁘다 하고 예쁘다고 생각이 돼서 선택을 했지만 막상 그려보면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그림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케치부터 이제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은 시작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자기 수준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이컵을 선택한 이유도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윗면에 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안 되고 지금 오른쪽 사진처럼 완전 평면이 되어 있는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사진을 그리게 되면은 투시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 투시를 제대로 적용을 못하게 되면 그림이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신경 안 쓰고 요즘 그리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다분히 의도된 거예요. 의도를 해서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림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시를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어색하게 그려지면은 완성도가 되게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족도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보다는 되도록이면 평면적인 그림. 지금 보시면 그냥 되게 딱 봐도 평면적이죠. 따라 그리기도 쉬울 것 같고 직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스케치 하기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예제로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는데 왼쪽보다 이제 굴곡도 없고 평면이다 보니까 이 면 위치만 잘 나눠주면은 충분히 되게 완성도 있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평면적이고 그리기 쉽고 최대한 단순한 거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꼭 오늘,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 컵 그림을 가져오긴 했지만 꼭 컵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제가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많이 가져올 예정인데, 네.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할 때 정말 좋은 꿀팁인데 눈금을 그어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 그려야 될 사진을 먼저 띄워 놓으세요. 프린트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프린트를 못 하시게 되면은 대충이라도 내가 그리고자 하는 크기로 제일 크게 확대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면을 이렇게 눈금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를 했다고 하시면 그 위에 직접 선을 그으면서 분할을 하면은 가장 정확하긴 한데 이제 눈대중으로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시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내가 그려야 될 그 종이에다가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지 먼저 그 윤곽을 잡아 놓으시고 그 안에서 점점 그 분할을 해 가면서 쪼개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큰 반을 잡고 거기에서 또 반을 쪼개면서 그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서 제가 스케치를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했고 이제 예제는 보여드렸으니까 실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요만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제 그 그림이 얼마만큼 크기가 될 건지를 먼저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종이보다 이 작업을 안 해주면 종이보다 너무 크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종이에는 나는 요만한 정도로 그림을 그릴 거다를 먼저 이렇게 딱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릴 그림을 이렇게 확대를 해 놓으시고 1대1 사이즈로 하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이제 아까 내가 그릴 크기를 정했죠? 거기에서
반이 어딘지, 가로로 반이 어딘지, 세로로 반이 어딘지 눈금으로 먼저 체크를 해 놓은 다음에 그림에서도 반이 어딘지를 딱 그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종이에 옮긴다는 느낌으로 수치를 재는 거죠. 네, 체크를 딱딱 해 놓으면서 컵 홀더는 지금 반에 반에서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쫙 그어주고, 또 아래 부분도 반에 반에서 조금 더 내려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 보시면서 계속 분할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대략의 스케치는 끝났으니까 그 눈금 표시해 준 부분 깨끗하게 잘 지워주고요. 지우개 똥도 잘 털어주신 다음에 갖고 왔는데, 이게 눈금대로 조금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게 된 스케치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샤프로 마무리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이 귀찮아도 이 스케치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그림의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직선이 약간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마무리가 깨끗하게 스케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조금 정리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직선이 좀 안 맞아서 깨끗하게 라인 정리해주고요. 여기도 조금 더 명확하게 선 그어주고, 네, 왼쪽 오른쪽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됐으면 지금 선이 2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꼭지점에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지우개질로 약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좀 진하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초보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연습했던 그라데이션 생각하시면서, 자, 아까 붓 설명에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커피 잔을 그릴 거고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이 많으니까 붓은 2호 사이즈보다는 굵은 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6호로 지금 채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몸통 부분 그라데이션 하는 거 연습했잖아요. 근데 지금 넓은 부분을 칠해야 되니까 회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조색을 지금 다시 해줄 거예요. 네, 보라색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청록색을 좀 타줄게요. 자, 그러면 어두운 회색 계열이 좀 나왔죠? 완벽하게 회색은 아니지만 그냥 얼핏 봤을 때 아, 회색이구나 싶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회색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 청록기가 도는 것 같아서 붉은 계열을 조금 더 섞어줬어요.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보랏기가 도는 회색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기가 만든 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꼭 이렇게 여분의 종이에다가 발색 테스트 해보시고 채색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색깔이 묻어있는 붓 한 자루랑 깨끗한 물이 묻어있는 붓 한 자루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때 붓 사이즈는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같은 사이즈가 2개 있어서 2개를 준비한 건데 다른 사이즈여도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문질러주는 쪽의 붓이 호수가 좀 더 큰 편이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색깔이 묻어있는 붓으로 먼저 이쪽을 쫙 칠해주시고 깨끗한 붓으로 풀어줄게요. 이렇게 샥 풀어주시고, 이때 붓을 한 번 더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이제 윗부분 됐으니까 아랫부분도 해야겠죠? 이렇게 먼저 진한 부분 칠해주시고 다시 깨끗한 붓으로 풀어줄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통으로 연결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지금 홀더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부분 그라데이션이랑 아래 부분 그라데이션이랑 위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오른쪽 부분
그라데이션 넣어 주실 건데 제가 지금 맨 끝에서 칠을 하지 않고 조금 띄어서 이제 진한 부분을 칠해 주는 거는 원기둥을 좀 소묘를 해 보시거나 원기둥 명암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원기둥에서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서는 오히려 그 빛을 받아서 조금 더 밝아요. 네, 그건 나중에 차차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만 따라 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진한 부분이랑 연한 부분 풀어줘가면서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해주고요. 아래쪽도 진한색 먼저 발라주고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진한 부분 칠하고 깨끗한 붓으로 풀어주고, 요거를 반복하시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게 네, 색깔 얹어주시면 돼요. 네, 점점 자연스럽게 풀리고 있죠? 이렇게 밑색 그라데이션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색이 좀 마르는 동안 뚜껑색 만들어 볼까요? 이제 원래는 수채화 할 때도 한 칸 옆에 띄워 놓고 그 다음 칸을 칠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젖어 있는데 바로 옆 칸에다가 또 채색을 하게 되면 이게 번지거든요. 채색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칠하다가 이렇게 넘어와요. 번져가지고. 그래서 인접한 부분에는 바로 채색하지 않고 한 칸 띄워 놓고 채색을 하는 게 국룰입니다. 뚜껑 말고 홀더부터 할게요. 홀더 색깔 먼저 만들고 아까 만들었던 색깔이랑 비슷하게만 나오면 되거든요. 지금 조금 더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노란 계열 황토색 조금 더 풀어가지고 넣어주고요. 그냥 재생지 홀더 느낌만 나면 되니까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색이랑 완전 똑같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로 해서 채색을 들어갈게요. 제일 큰 사이즈 6호 붓으로 그냥 많이 눕혀가지고 쓱쓱 칠해주세요. 붓은 최대한 눕혀서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외곽 너무 삐져나가지 않게 조금 신경 써주시면서 쓱쓱 발라줍니다. 이게 중목이기 때문에 약간 거칠거칠하게 그 중간에 물감이 잘 안 먹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2번, 3번 칠하셔도 되니까 젖어 있을 땐 상관없어요. 쭉쭉 칠해주세요. 외곽 부분 채색하실 때는 붓을 세워서 해주시고 넓은 면적 칠할 때는 최대한 눕혀서 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칠했는데도 아주 예쁘네요. 외곽 칠할 때는 최대한 조심해서 넘어가지 않게 깔끔하게 이렇게 칠해 주시고, 지금 칠한 요 밑색이 마르기 전에 여기도 명암을 살짝 넣어 줄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요 황토색보다 조금 더 진하게, 뭐 보라색을 조금 섞으셔도 되고 진한 갈색이 있으면 그걸 좀 섞으셔도 되고 남색을 섞으셔도 돼요. 조금 진하게 타서 이렇게 진한 갈색이 됐죠? 그거를 외곽 부분에 덜 마른 부분에만 톡톡톡 올려줄 거예요. 그 동안에 이미 말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말고 색깔 먼저 진한색 올려주시고 아까 우리 그라데이션 했던 것처럼 붓을 약간만 빤 다음에 다시 풀어주면 돼요. 지금도 이렇게 경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 깨끗한 붓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샥샥샥샥 풀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했는데 벌써 입체감이 조금 올라왔죠.
이제 컵 뚜껑 칠해줄게요. 컵 뚜껑도 아까 만들어놨던 색깔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그냥 느낌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샥샥샥 발라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면적 칠할 때는 붓을 최대한 눕혀가지고 쓱쓱 발라주세요. 이 보통 처음 그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채색하라고 말씀드리면 붓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얇은 선으로 계속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그리시거든요. 그러면 붓자국이 많이 남아가지고 안 예뻐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붓 끝으로만 채색을 하다 보니까 물기가 많이 안 머금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마르기도 하고 그만큼 덧칠을 하게 되면 더 이렇게 좀 자국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안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넓은 면적 칠할 때는 붓을 눕혀가지고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홀더 했던 것처럼 조금 더 진한 색 만들어가지고 요 마르기 전에 샥샥샥샥 올려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라데이션이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 경계선이 생겼다 싶으면 붓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 다 칠했으니까 이제 외곽 부분 칠해 줄게요. 여기도 다 마르고 칠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칠하는데 지금 약하게 실금 같은 거 보이시죠? 그만큼 제가 간격을 띄워 놓고 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만약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윗뚜껑 다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나도 한번 영상이랑 똑같이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위에 부분이랑 마주치지 않게 영역을 조금 남겨주시면서 채색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이 나름의 스킬이기도 하고 요게 그림 그리고 난 후에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저 흰 부분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약간 하이라이트 느낌도 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조금 해보신 다음에 자신감이 붙으시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색깔은 1차 밑색이 다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 컵홀더 중간에 저 외곽 부분에 선을 더 그어주고 싶은데 아직 덜 말랐으니까 그 동안에는 그 그림자를 조금 그려줄게요. 이게 종이컵인데 컵홀더 밑에도 그림자가 맺힐 테고 그 다음에 그 컵 뚜껑 밑에도 그림자가 맺힐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놨던 회색 다시 한번 붓에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싹 그려주세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샥 그려줍니다. 그죠? 훨씬 입체감이 또 살아났죠. 그 다음에 컵 뚜껑 거기 중간에 이제 그 이음새가 있거든요. 그거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직 그 윗부분 앞부분이 조금 덜 말랐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경계 부분만 표시를 해주고 이제 홀더가 다 말랐으니까 거기에 꾸밈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원래는 뭐 브랜드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냥 커피컵 홀더다 라는 걸 느껴지게 커피콩 이렇게 좀 그려주고 커피라고 영어 소문자로 레터링 조금 이렇게 써줘 볼게요. 제가 올 초에 영상 시작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이제 캘리까지는 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문 레터링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영문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뭔가 레터링을 좀 써주고 안 써주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 거를 알차게 써먹고 있습니다. 네, 커피컵이라고 이렇게 적어줬고요. 이제 채색은 다 끝났거든요. 근데 저의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림의 마무리는 뭐다? 외곽 라인. 자, 외곽 라인 정리해줘야겠죠? 네, 그 전에 사용한 붓들은 항상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끝을 모아주세요. 그래야지 붓이 오래 가요. 자, 그리고 저희는 외곽 라인을 지금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아까 잠깐 놔뒀던 2호 붓 가지고 왔어요. 2호 붓인데 이제 요거 외곽 해줄 때도 저 똑같은 회색 써주셔도 되지만 우리는 이미 팔레트에 많은 색깔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다 섞으시면 그냥 제일 어두운 검정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섞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라인 둘러줄게요. 2호 붓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최대한 얇게 이렇게 라인을 싹 그어줍니다.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라인 한 부분이랑 안 한 부분이랑 좀 차이 나지 않으시나요?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깔끔해져요. 이렇게 라인 정리해 주시고 지금 컵 뚜껑은 워낙에 진한 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라인 안 둘러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한 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라인 둘러줄게요. 지금 여기도 컵 홀더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칠해줬고 이렇게 라인 계속 쫙 둘러줄게요. 요 라인 둘러주시려면 이것도 선 긋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깨끗하게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림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만 그려도 되지만 뭔가 조금 허전해 보여가지고 펜으로 텍스트 조금만 더 적어줘 볼게요. 이 부분쯤이면 좋겠네요. 커피컵이고 저는 커피를 매우 좋아하니까 I love 커피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제 영문 레터링 연습했으니까 써먹어야죠. I love 커피. 하트도 좀 그려주고 커피 콩이 또 빠지면 섭섭하죠. 하나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면서 따라오셨어요?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찬찬히 그려보시고 취향에 맞으신다면 주변에 꾸밈 텍스트까지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올게요. 안녕.